네, 조성우의 퍼스트 클래스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DB금융투자 조성우 과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주말 잘 보내셨나요? 뭐 덕분에 아주 잘 쉬었고요. 뭐 또 이번 주 열심히 또 해봐야죠. 네. 네. 지난주에 시장을 이제 주 후반에 보시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시장의 분위기가 조금 밝아지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았거든요. 뭐 당연히 그럼 좋겠습니다만 조금은 그래도 신중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따져볼 것들은 따져봐야 돼요. 그리고 이 코너의 특징이 저는 뭐 그냥 여러분들을 선동하거나 현혹하지도 않고 그렇다 너무 비관론에 네. 빠뜨리지도 않고 항상 저는 중도를 지키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때 시장을 좀 객관적으로 냉철하게 보려고 항상 노력하고 있으니까 지켜봐 주십시오. 네. 네. 자, 여러분의 실시간 포트 투자 전략을 세워드립니다. 무료 전화 02-2000-4821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라겠고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2034 문자 참여도 가능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퍼스트 클래스 주제 화면으로 보시죠. 어쨌든 3,000포인트는 지켜내는 분위기고 그래서 이제 추세 전환이냐 아니면은 기술적인 반등이냐 말이 많은 것 같아요. 지난 주말에 특히나 이제 그런 갑론을박이 확대가 됐고 네. 이제는 시장이 돌렸다. 무슨 소리냐? 기술적 반등이다. 뭐 사실 뭐 인터넷 뭐 주식 그 게시판 가도 이제 이 개인 투자자들끼리도 이제 네. 갑론을박 하는 모습을 많이 봤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 뭐 둘 중에 또 한쪽은 맞춰서 이제 선생님 되는 거고 한쪽은 이제 틀려서 역적되는 뭐 이런 이제 숙명적인 그런 구간이기도 한데 사실 이제 이게 귀에 걸면 귀걸이고 또 코에 걸면 코걸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시장의 그 여러 지표들을 보면서도 저 역시도 충분히 좀 상반된 해석을 할 수 있겠다라는 좀 그런 구간이긴 합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이제 3월에 제시해드렸던 이제 그 4가지 관전 포인트, 체크 포인트, 미국 채금리, 환율 그리고 외국인, 삼성전자 요걸 각각 뜯어보더라도 해석은 충분히 다르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 사실 어느 게 맞느냐가 이제 결정이 되겠지만 일단 요걸 가지고 이제 제가 3월에 제시해드린 4가지 체크 포인트로 대입을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한번 좀 해설을 해드리는 시간으로 한번 좀 가져볼게요. 일단 코스피 차트 한번 볼게요. 일단은 뭐 기술적으로는 저는 크게 의미는 없다고 보는데 일단은 지금 이 추세선을 못 돌리고 있잖아요. 못 돌리고 있는데 일단 외국인 수급을 보면은요. 지난주에 그 옵션 만기일 이후에 이틀 동안 상당한 반전이 있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2일 연속으로 외국인 매수가 유입이 됐고 이러다 보니까 3월에 누적으로도 일단 순매수로 전환을 했고 3월 누적 코스피 매수 금액도 8,200억 정도예요. 그러니까 적지 않은 금액이 이제 순매수로 돌아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추세 전환을 이야기하는 근거로서 충분히 납득이 되는 이 동향이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갑자기 옵션 만기를 기점으로 뭐 이틀 사이 거의 2조 원을 산 이런 케이스이기 때문에 요걸 가지고도 뭐 이제 외국인이 돌아왔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걸 가지고 이제 추세 전환의 근거가 무엇이냐고 외국인이 돌아왔다. 이건 뭐 납득은 가능한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만 보면은 또 이제 그렇게 일견 또 이게 돌릴 것 같은데 또 외국인 하면 또 이제 같이 봐야 되는 게 뭐예요? 환율이잖아요. 그쵸. 또 환율을 보면은 또 그렇지도 않은 거죠. 환율을 보게 되면 외국인이 이틀 동안 코스피를 2조 원을 사면서 3월 누적으로 순매수를 돌려놨는데 원달러 환율은 지난주 금요일에는 2원 정도밖에 하락을 안 한 거죠. 그러니까 1,133원대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고, 그러니까 환율이 지금 1,130원대 오히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요 1,130원이 요게 저항선이었다면 이게 이제 지지선이 되는 거예요. 네, 지지선 역할을 하고 있는 거니까 1,130원 밑으로 여간에서 또 안 내려가려는 상황이고 또 이제 간밤에 역외에서는 1,136원으로 또 이제 다시 올라가는 이런 상황이다. 그러니까 외국인 매수세만 보면은 돌린 것 같은데 또 환율을 보게 되면 또 그렇지도 않은 것 같다. 그죠? 그러니까 또 환율을 보게 되면 기술적 반등일까? 이제 이런 해석도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환율이 만약에 여기서 1,130원을 깨고 내려가는 작용과 동시에 이제 외국인의 순매수가 그렇게 보였다 그러면은 이제 추세 전환을 바라보는 그런 시각에 대한 신뢰도는 더 높아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또 환율을 놓고 보게 되면은 또 그런 해석은 또 아닐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1,130원 이제 아니면은 그 이전 고점이라고 했던 요 1,128원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하향 이탈을 했을 때 조금 더 신뢰도는 높아질 수 있다. 이제 요런 이제 해석이 이제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환율은 역시나 좀 지켜봐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또 삼성전자를 한번 볼까요?
또 삼성전자를 보면 또 추세 전환을 또 이야기할 거리가 됩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결국에 꾸역꾸역 버텨주다가 이제 다시 이제 21선을 돌파하는 83,000원에 지금 근접하는 이런 흐름이 좀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또 삼성전자가 다시 지금 올라오기 시작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왜냐하면 삼성전자는 지수에 견인력이 있는 녀석이잖아요. 안 될 때는 지수를 방어해주기도 하지만 삼성전자가 올라갔을 때 지수 견인력이 있는 그런 우리나라 대표는 에이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이렇게 추세 전환의 시그널을 보였다는 것도 시장의 추세 전환을 네. 이야기하는 근거로서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요 삼성전자를 가지고 이제 다시 한번 제가 뭐 좀 부연 설명을 해드리자면 삼성전자가 최근 2달 동안 거의 82,000원대 전후에서 이렇게 굉장한 하방 경직을 보이면서 네. 횡보한 이유는 저는 삼성전자 결국에 실적 가시성이 어느 정도 확인이 돼야 방향성이 나온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우리 지금 3월 15일이잖아요. 근데 4월 초에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사실 뚜렷하게 어떠한 큰 방향을 잡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 다만 그 중간중간에 어떤 대외 이슈나 아니면 삼성전자의 개별적인 어떤 호재나 네. 뭐 이런 것들이 있다면은 뭐 이제 거기서 이제 또 방향성을 어느 정도 보여줄 수 있겠지만 전체적인 추세는 역시 좀 실적을 좀 확인하고 좀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시각인데 이게 2주라는 게 길다면 길지만 또 짧다면 엄청 짧은 네. 또 그런 기간이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추세 전환의 근거로서는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동안의 어떤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이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는 결국에는 좀 실적이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윤곽이 드러나야지만 네. 방향을 좀 잡지 않을까? 좀 이런 좀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마지막으로 기술적 반등으로 볼 수 있는 근거가 바로 미국의 이제 국제 10년물. 요거 이제 맞아요. 좀 화면에 네, 좀 표로 봐야죠. 띄워주시면 앞서 이제 세 가지는 사실 뭐 그때그때 등락을 하면서 일희일비할 수도 있는 거지만 지금 미국제 10년물 수익률 차트를 보게 되면 그러니까 이게 이거예요. 미국채 금리 10년물은 이제 더 이상 오르지 않는다 뿐인 거지 지금 아래로 지금 내려오는 상황이 일단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시장이 2월 중순 이후에 흔들리면서 많이 어려워졌던 그 발단이 바로 미국제 10년물 저 금리였잖아요. 근데 저게 현재 아직도 고점 수준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승세가 그래도 주춤해졌다는 점에서는 좀 시장이 어느 정도 좀 안도하면서 좀 제한적인 어떤 반등을 할 수도 있는 거지만 만약에 이 구간에서 재차 또 정고점을 뚫고 가는 그런 상승 시도가 나온다면 시장이 다시 흔들릴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미 국채 금리가 환율보다도 더 저는 중요한 맞아요. 시장의 전체적인 네. 방향으로 봤을 때 가장 직접적인. 하루하루 외국인이 사고 파는 거 뭐 이런 것들은 환율의 어떤 그날그날의 동향에 따라서 뭐 업앤다운이 있겠지만 전체적인 어떤 시장 방향에서 추세 전환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려면 전 저 녀석이 좀 내려와줘야 된다 보거든요. 근데 저 녀석이 아직도 지금 고점 부근에서 내려오진 않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역시 또 이걸 보면 또 기술적 반등으로 볼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러니까 제가 제시해드린 3월의 그 4가지 체크 포인트들도 이렇게 하나하나 떼어보면 네. 요게 다 이제 각각의 상반된 해석을 나타낼 수 있는 거고 여기서 이제 사람의 또 심리, 주관적인 거 있잖아요. 저는 우리는 데이터를 보면서 데이터는 객관적인 거지만 그걸 해석하고 필터링하는 그런 것은 사실 주관적인 어떤 나의 어떤 바람이나 어떤 성향들이 반영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지금 이게 추세 전환이냐 기술적 반등이냐 어느 한쪽으로 단정 짓지 말자는 거죠. 예, 단정 짓지 말자는 거고 둘 다 이제 가능성이 있는 시나리오고 그리고 저는 이제 추세 전환에 대한 여부는 코스피가 일단 3,070 정도까지만 이제 반등이 나오면 네. 그때 이제 앞서 말씀드린 제가 다 해설해드린 그 체크 포인트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제가 뭐 이제 뭐 좀 추세 전환의 가능성이나 뭐 이런 것들도 이제 그때 또 판단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네. 지금은 어느 쪽에 굳이 우리가 답을 정해놓고 시장을 대응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시나리오대로 그냥 그렇게 그냥 행하면 된다. 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굳이 어느 쪽에 여러분 선택을 하지 마세요. 지금 선택을 하지 마시고 시장의 어떤 흐름에 일단은 어느 맞아요. 정도 좀 몸을 네. 맡기면서 그러면서 우린 대응을 하면 된다. 좀 이런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궁금한 게 특히 10년물 국채 금리를 봤을 때 이제 바이든 대통령도 자신감을 내비쳤던 게 뭐 올 상반기 중에는 백신 접종이 완료돼서 우리가 좀 정말 실제로 만나면서 경제 정상화도 되고 대면 접촉이 가능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경제 정상화 그러면 다시 한번 물가 상승 나오면서 국채 금리가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이제 누구의 말 한마디로 시장이 움직이는 것은 사실 저는 그렇게 합리적인 건 아니라고 보고요. 진짜 저는 저 10년물 국채가 근본적으로 떨어지려면 지금 시장이 사실은 연준의 멱살을 잡고 원하는 게 뭘까요?
계속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해달라는 더, 거잖아요. 더 풀어라. 네, 네, 그러니까 결국에 그 카드를 연준에서 꺼내느냐 마느냐인데 네. 사실 그 카드가 거의 사실상 어떻게 보면 어떤 경기 부양의 거의 마지막 단계의 카드처럼 많이 해석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네. 이게 이제 지난 이 기간 동안에 한 서너 번밖에 안 나왔던. 그러니까 예를 들면 2011년도에 미국의 신용등급이 강등되고 유로존 재정위기가 그때 막 불거졌을 때 네. 막 그럴 때 꺼내 어떻게 보면은 뭐 이거 다음에 카드가 있을까 싶을 정도의 카드이기 때문에 연준도 사실 아끼는 건데 시장에서는 사실 그거마저도 꺼내달라고 흔드는 좀 네. 그런 양상이에요. 근데 어쨌건 이제 미국제 10년물 금리는 저 상태로 있으면은 사실 추세 전환을 얘기하기에는 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화단에 나가고 있죠. 실시간 투자 전략 세워드립니다.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무료 전화 02-2000-4821번 전화 주시면 되고요. 유료 문자 샵 2034번으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제가 이걸 고지해드린 이유가 있는데 네. 지난주에 과장님께서 이번 주에는 신규 종목을 좀 가져올겠다라고 말씀해 또 괜히 주셨는데 괜히 언제가 될까요? 말은 네. 해가지고 네. 일단 제가 정규 종목은 아직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고 결국 이제 트레이딩 종목을 제가 내일 가져올게요. 내일이요? 예, 내일 채널 고정하시죠. 네, 채널 고정하시기 바랍니다. 약속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시간이 남아서 좀 말씀드리자면, 그러니까 다시 이제 여러분들께 노래 말씀드릴 제가 이제 종목 상담 같은 거 이제 오면은 막 해드리다가 와 제가 깜짝 놀란 게 저희 계좌에 종목 200개이신 분을 드디어 제가 70개까지는 봤는데 오. 200개이신 분들은 어떻게 이제 저 손대기가 좀 어려워서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까요? 알아서 그냥 저희 수익률 나쁜 순대로 좀 반을 줄여라 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는데 네네. 여러분 그러니까 계좌에 제발 좀 종목을 이렇게 벌리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특히나 요즘 같은 시황에서는 섣불리 종목을 벌렸다가 이게 수습이 안 돼 버리면 특히나 여러분들은 주식을 한번 이렇게 사시게 되면 사실 이게 빠졌을 때 리스크 관리나 손절을 잘 못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예방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운전을 할 때 왜 안전벨트를 매겠어요? 그러니까 사고를 일단 예방하고 혹시나 사고가 났을 때 덜 다치기 위해서 우리 안전벨트를 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종목을 지금 산다라는 것은 지금 사면 오를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내가 이 주식을 지금 사면 빠질 걸 알면서 그 주식을 사는 사람들은 없잖아요. 네. 그런데 내가 이 주식을 지금 샀는데 내 생각과 다르게 내가 의도치 않게 이 주식이 거꾸로 간다면 이거 내가 판단이 잘못된 건 아닐까? 항상 의구심을 가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럼요. 그거를 우리가 빨리 원위치 할 수 있는 것은 짧게 리스크 관리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뭐 예를 들면 마이너스 5%, 7%에서 정리하는 거는 의외로 쉬울 수가 있는데 그런 종목이 마이너스 20, 30% 되면 여러분 꼼짝 못 하시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종목을 벌리지 마시고 혹시나 들어가시면 네. 리스크 관리 철저히 하셔라 이 말씀 드리고 갈게요. 네. 종목 이제 포트 정리 조금 도움 받으실 분들 02-2000-4821번 전화 주시고요. 내일 또 신규 종목 공략을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